안녕하세요. 료사 라디오의 료사입니다. 깊은 가을날 료사 라디오 첫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많은 인사 중에 편안하세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편안하다의 뜻이 뭔가 봤더니 몸이나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지 않고 걱정 없이 좋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평생 바라는 제 마음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기도 하고요. 막 큰 돈, 명예, 성공 이런 게 생기면 뭐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생긴다고 해도 마음속에 편안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전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편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 불안함 이런 것들이 끝판왕이었는데요. 정말 평생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너무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다행히도 이제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하네, 이렇게 하면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마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마음이 불편한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라는 부분들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일상 속에 숨어있는 편안함을 찾을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진짜 별거 아닌 거, 그런 것들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운동을 갔다가 출근을 해요. 그러면은 아침에 뛰었어, 운동했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이것보다는 운동을 하는 중간에도 그 적고 소중한 저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루틴을 끝냈을 때 드는 기분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산소를 끝냈어. 이거 제일 힘든 건데, 제일 숨찬 건데, 나머지는 그래도 그 순간만 좀 힘들면 되는 거야. 유산소 끝냈더니 마음이 편하네. 이렇게. 이제 복근을 끝냈더니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끝냈어. 이제 진짜 스트레칭만 하면 돼. 너무 마음이 편해. 요런 거. 요렇게 정말 별거 아닌 편안한 순간들을 찾아내려고 일단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찾아낸 그 편안함들을 내가 떠올리면서 맞아, 이것만 하면 그래도 좀 편안하지, 요것만 지나면 그래도 좀 편안하지, 이렇게 짧게 끊어서 내 시간들을 편안한 시간을 찾는 보물찾기처럼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굳이 짧게까지 끊어서 편안한 시간들을 많이 찾아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은 원래 오랜 기간 동안 되게 생존에 특화되어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정말 까딱 잘못하면 막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무리해서 막 쫓겨나서 혼자 죽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존에 특화되어 있는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 자체가 불안함, 불편감, 위험함 이런 거에 잘 인지가 되고 그런 거를 오래 기억해서 언제든지 쉽게 꺼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실 편안함, 행복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순간에만 잠깐 느끼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깝게도. 찾아내서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그걸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 그나마 나한테 주어진 편안함의 본전이라도 찾아서 저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유치해도 괜찮으니까요. 꼼꼼하게 최대한 많이 찾아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싶으면 메모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나의 편안함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서포터즈 되어주기입니다. 저는 사실 자신감, 자기 효능감,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책임을 맡는 리더나 장 이런 거를 너무 하기 싫어하거든요. 주변에서 막 너 잘할 것 같아 해 라고 해도 아니야 절대 하기 싫어 라고 말하는 게 저였는데, 근데 또
헬퍼로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리더가 어떤 부분이 좀 모자라다라고 하면 내가 그 부분은 케어해가지고 키워줄 수 있는데 너를 더 뛰어난 리더로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저한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리더를 돕는 그런 헬퍼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남을 케어해서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왜 내가 나를 케어해서 나를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을까? 왜 나는 내가 남을 돕는 능력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능력을 나한테 써서 내가 더 좋아질 때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줄 생각은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네. 애초에 나는 못해. 난 이런 데 능력 없어. 이런 존재하지도 않는 프레임을 제가 셀프로 만들어서 거기로 혼자 기어 들어가서 저를 그렇게 제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한테 좀 많이 미안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나를 응원하고 내가 나를 돌봐줘야지. 내가 나를 믿어주고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내가 나를 서포트를 하니까 정말 많은 부분이 변했는데요.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생각 자체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그런 거거든요. 나는 너를 만나서 너무 감사해. 너만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만 있으면 난 언제나 행복해.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처음에 예전에 들었을 때는 사랑 노래니까 그래 좋겠네. 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좋겠다. 난 없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내가 나의 서포터즈를 한다라고 노력을 좀 하고 그 노래를 어쩌다가 다시 들었는데 그런 연인이 나한테 없어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잖아. 내가 나를 믿어주면 되잖아. 그럼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항상 행복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약간 정신승리 같기는 하지만 정신승리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편안하고 제 삶의 질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를 가장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서포터즈가 내가 되어주는 경험 한번 해보시길 너무 추천드려요. 네, 세 번째는 나를 인정하는 말을 정해서 자주 말해주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일상생활 곳곳에서 참 여러 곳에서 드러났었는데 거울을 볼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거울이나 제 얼굴이 비치는 뭔가를 이렇게 쳐다봐서 눈이 마주치면 그런 뭔가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어떤 욕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수치스러웠던 기억, 내가 잘못했던 기억,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떠올라서 얼굴을 이렇게 찌그리고 이런 적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동안 제가 그런다는 거를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나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있고 내가 안 좋은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그게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었구나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의식적으로라도 나를 좀 칭찬하고 인정해주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나 예전에 있었던 안 좋은 말이 떠오를 때는 그냥 제가 정한 그 문구를 무작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 이거였었어요. 거울을 보고 안 좋은 생각이 나면 아니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았던 기억들을 찾아서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숨어져 있던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습관화를 하면서 매년 초에 새해 계획을 짜는데 그때마다 이제 올 한 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그 문구를 정해요. 올해는 잘했어 이걸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잘했어 그래 잘했어 이렇게 네, 입 밖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속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기지만 효과가 있는 게요. 나를 계속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저 스스로를 느끼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이걸 하면서 좀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제가 남의 기분을 되게 많이 살폈어요. 뭐 지금도 살피긴 하지만 뭐 남의 기분, 남의 눈치 이렇게 슥슥 보다가 제가 기분이 저러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됐어. 제가 저러잖아. 약간 이랬다면 자꾸 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스스로 하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이렇게 했고 쟤는 저렇게 행동을 했고 근데 내 행동이 나쁘거나 뭐 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저 사람 기분이 저렇게 뭐 안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지. 이렇게 제 생각의 기준이 남의 기분, 남의 생각이었다가 지금은 내 생각, 내 행동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를 또 더욱 존중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받기도 하고요. 제 감정을 더 잘 돌봐주기도 하고 제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원하네? 라는 것도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방법들로 저를 돌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또 정말 긍정적이다.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 나도 너처럼 생각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놀랄 만한 변화예요. 정말 잘했다, 아저씨. 잘했어. 심리학에 스키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국어로 도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는 생각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등산 아시죠? 등산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보면 길이 좀 평평해져 있고 단단해져 있고 뭐 이런 나뭇가지 이런 것들 다 치워져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 척 보고 저기가 길이구나 생각해서 거기로 많이 자주 가게 되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도 그런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의 길이 넓고 평탄해지고 단단해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뭐 험한 길, 인적이 드문 길이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그 큰 길을 쭉 타고 가는 거예요. 그 큰 길의 끝이 편안함일 수도 있고 불편함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편안함에 이르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주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웬만한 자극들은 다 편안함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쌩 타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 저희는 점점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닿을지, 거기가 편안함일지, 뭐래도 불편함일지는 우리가 결정해서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너무 편안하게 지내고 싶지만 뭐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한 이 3가지 기억했다가 꼭 실천해 보세요. 네, 오늘의 류사라디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고 즐겁고 무엇보다 마음 편안한 시간이 됐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